제일 처음 시작. 수열은 뭐냐면은, 발견적 추론 능력을 요하는 게 수열이야. 이게 뭐냐면, 발견적 추론 능력을 요하는 거다. 도영이는 옛날에 뭐 했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이걸 했겠지, 그치? 발견적 추론 능력이야. 한마디로 귀납적으로 찾는 거, 연역적으로 찾는 거에 대한 연습이고, 귀납, 연역 막 얘기했잖아, 저번에 같이, 그치? 그것처럼 귀납적으로 찾는 이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발견적 추론 능력이에요. 수열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나열하고 세워보는 거야, 먼저. 나열해. 쭉 나열해보고, 그리고 세워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할 거야. 일반화. 요 순서에 따라 이야기하는 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예요. 봐봐. 그 수열을 어떻게 들었고, 뭘 처음 맞고, 막 이러겠지만, 수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의 나열이야. 이게 끝이에요. 규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수가 나열돼 있잖아? 그럼 이걸 다 수열이라고 한다. 수의 나열이야. 원래는 정의가 여기 맞아요. 수요가 나열돼 있잖아. 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고등학교 과정, 뭐 규칙을 파악하고 이런 걸 이야기할 거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지? 어떻게 전개해 나가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교과서를 딱 펼치잖아? 그럼 수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얘가 아니야. 수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얘는 함수야. 함수야. 함수인데 이게 어떤 함수냐면은 정의역이 x값이지, x값.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우리 수열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규칙을 찾거나 함수화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함수화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항 찾기지, 그치? 일반적인 식 찾기예요, 식 찾기. 같은 과정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는 함수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할 거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다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현이가 한번 찾아볼 건데 규칙을 한번 봐보자. 이거 어렵지 않아. 봐봐. 첫 번째 써있는 수가 1의 3승이야. 너무 쉽지? 두 번째 써있는 수는 2의 3승이고 세 번째 써있는 수는 3의 3승이야. 그럼 그 다음 써있는 수는 뭘까? 4의 3승이다. 이 규칙 찾은 거예요. 규칙 찾았다. 쫙 찾아요. 요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지. 얘는 첫 번째 써있는 수라고 해서 얘는 첫째 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얘를 표기하는 방법은 스몰로 표현하고 소문자로 표현해요. 그리고 아래 첨자에 1을 붙여주면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표기하는 거다. 그치? 다시. 두 번째 써있는 요수를 두 번째 항이라고 표현하고, 얘도 역시 A라는 수열의 두 번째 항이야. 얘는 세 번째 항이지, 세 번째 써있는 수. 얘는 세 번째 항이야. 얘는 네 번째 항이야. 라고 이렇게 표기해줍니다. 그치? 근데 우리가 뭐 한다고? 나열해봐. 했지? 관찰했어. 다음 뭐 나올지 찾았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화예요, 일반화. 함수에 대한 식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쫙 가잖아? 그럼 이현아, n번째 써있는 수는 누굴까? 첫 번째 1의 3승, 두 번째 2의 3승, 3의 3승, 4의 3승, n번째 써있는 수는 누굴까요? n의 3승이야, n의 3승. 여기 있는 얘를 일반적인 항이야 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하고, n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잡고 이야기한 이유가 n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몇 번째 항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잖아? 이걸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준다. 일반항.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뭐 등차 수열이고 뭐고 필요 없고 수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얘를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돌려서 생각해볼까? 그럼 요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AN이라는 수열이 누구예요? N3승이지, 그치? 요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 앞에서 지금 막 함수도 대충 보고 했겠지만 fx가 x3승이야. 얘랑 다른 게 있나? 없습니다. 그럼 얘랑 차이점은 뭐밖에 없냐면은 얘는 실수 전체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값의 결과 나오는 게 함수. 그리고 여긴 얘는 뭐예요? 자연수만 들어가서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이라는 표현하는 거지, 그치? 함수랑 차이점이 없는데 요거에 대한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역 x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연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수열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렇지? 뭐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그 일반항 세운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 다시 또 갑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하나. 첫 번째 항이다. 두 번째 항은 누구냐면은 2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항은 3 플러스 4의 제곱이야. 이렇게 됐다. 쭉 간대요. 그럼 얘에 대한 일반항은 누굴까? 라고 하면은 각각 떼어서 보는 거지.
앞에 있는 수는 1, 2, 3 가니까 n번째 수에는 앞에 있는 수가 n일 거고 얘보다 1 큰 수의 제곱이에요 라고 해서 뒤에 있는 수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라고 하는 얘가 이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되겠죠. 이렇게 규칙 찾기 하는 거야. 규칙 찾기 수열이라고 하는 게. 그럼 다시 가보자.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해 볼까? 여기까지는 일반항이 AN이 뭐예요? 라고 해서 일반항이 딱 표현됐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1이야. 두 번째는 7이고, 세 번째는 1이야. 네 번째는 7이야. 1이야. 7이야. 이렇게 써있는 수의 일반항은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써야 될까? 지금 우리 고등학교 수학은 표현하는 걸 되게 중요시한다. 표현하고, 나타내고, 규칙 찾고, 뭐 식 세우고 이런 걸 중요시 하잖아. 그지? 일반항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기서. 얘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A, EN이라고 하면 짝수를 표현하는 거지, 그치? A, EN은 7이에요. 그리고 A, EN-1은 1이에요 라고 하면은 얘가 일반항이 될 수 있어요. 짝수항은 7이야, 홀수항은 1이야 표현되겠지, 그치?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치? 요게 7인 경우도 있고 1인 경우도 있고 7인 경우도 있습니다. 1인 경우는 여기는 N값이 뭐였을 때? 홀수였을 때.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겠지. n이 짝수였을 때는 an 이 안에 7이라는 값이 나와요 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우리 표현 방법 또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파악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수열에 대한 가장 기본 틀이 된 거예요. 그치? 그럼 다시 갑니다. 우리 등차 수열 들어가서 이야기를 이제 해볼 건데 등차 수열이라고 한번 해볼까? 등차 수열이다. 그럼 등차 수열은 뭐냐면은 한자지 한자. 한자예요. 얘는 값의 차이가 동일한 값의 차이를 보이는 수의 나열이야. 그치? 값의 차이가 일정한이지.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치?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1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 이제 값의 차이 계속 일정해야 돼. 두 번째 항이 3이다. 얘 값의 차이가 이만큼 나네, 그지? 그럼 값의 차이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 항은 얼마가? 5가 되겠지? 그 다음 항은 얼마가? 7이 되겠지? 그 다음 항은 9가 될 거고, 그 다음 항은 11 됩니다. 되거지? 값의 차이가 일정하다, 2로. 그치? 그럼, 얘는 얘랑 얘 값의 차이가 얼마큼 나냐면 이만큼 나요. 얘도 값의 차이가 이만큼 나고, 얘도 이만큼 납니다. 얘도 이만큼 나고, 얘도 이만큼 나요. 이거지, 그치? 됐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돌려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전항에다가, 전에 있는 항에 일정한 값을 더해서 다음 항이 발생되잖아? 다음 항이 발생돼? 요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 얼마큼 더한 거야, 지금? 이만큼 더했지, 그치? 여기 이만큼 더했고, 이만큼 더했고, 이만큼 더해서 다음 항이 발생되잖아, 그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해볼까? 아까 전에 했던 거?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치? 값의 차이가 일정하고 일정한 값만큼 더하잖아. 여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D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다. 그치? 이거예요. 그럼 D라는 건 뭐냐면은 디퍼런스야, 디퍼런스. 그냥 차이예요, 차이. 차이여서 얘랑 얘의 값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D야. 일반적인 표현이지, 그치? 그럼 여긴 얘는 첫째 항에다가 이만큼 넣으면 두 번째 항이네. 그럼 얘에 대한 표현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1이에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이만큼 더하는 게 두 번째 항이야. 이렇게.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해줄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이만큼 더한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첫째 항 얘잖아, 그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두 번 더하면은 세 번째 항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다시 네 번째 항 더하니까 네 번째 항. 그럼 여기 있는 세 번째 항에다 공차 2만큼 한 번 더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2 곱하기 3이 네 번째 항이라 표기되는 거다. 됐지?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여기에다 D만큼 더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4가 다섯 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이제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수열이라는 거는 발견적 추론 능력이에요. 우리가 연역적으로 찾는 게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접근하는 방법은 귀납이다, 귀납. 귀납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발견적 추론 능력이라고 했고 식 세워, 나열해, 관찰해, 일반화시키는 거지, 그치? 봐봐, 첫 번째 항 1이야. 두 번째 항 공차를 한 번 더 했어요. 세 번째 항은 공차를 두 번 더 했어요. 네 번째 항은 세 번. 다섯 번째 항은 네 번 더 했다. 쫙 가잖아? N번째 항은 공차를 여기 있는 항보다 한 번 덜 더하는 거니까 1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1을 N-1번 더하면 됩니다. 요게 요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된다. 이거지, 그치?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일반화 먼저 시켜야겠지? 다시 갑니다. 첫
첫 번째 항을 A라고 표현할 거고, 두 번째 항 공차 D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 이렇게, 세 번째 항 몇 개만 써볼게요. 네 번째 항 있고 다섯 번째 항 있습니다. 여기에다 D만큼 더하는 게 너가 D만큼 더한 게 D만큼 더한 게 얘가 되겠지, 그치? 첫 번째 항이 A라 친다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라고 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쫙 표현된다. 그럼 얘에 대한 일반항도 찾아볼 거고, 아까랑 동일한 과정 다시 거칩니다. 봐봐. 첫 번째 항은 여전히 A예요. 이렇게.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더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그치? 다시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항에다가 얘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더하니까 2D라고 표현되고요. 네 번째 항은 얘에다가 D를 한 번 더하니까 A 플러스 3D라고 표현되는 게 맞고요. 쭉 가서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그치? 항의 값보다 한 번 덜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하면은 얘가 AN 일반항이라고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초항 플러스 n-1D예요 라고 해서 얘가 요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첫째 항 갖다 붙여? 공차 갖다 붙여? 그럼 어떤 수열이든 일반항이 나옵니다. 얘를 지금 선생님이 일반화를 시켜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애를 막 반복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없다. 선생님이 구해놨잖아,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봐봐, 선생님이 다시 관점을 바꿔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전에 얘 수열이라고 했지, 수열. 수열이 뭐라고? 함수야, 함수. 그렇지? 여기 있는 얘는 몇 차 함수냐면은 3차 함수예요. 얘 3차식이에요. 그렇지? 돌아와 볼까? 여기 있는 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몇 차식이냐면은 1차식입니다, 1차식. 1차식. 그렇지? 봐봐,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얘는 1차, 내림차순 정리하잖아? 그럼 DN 플러스 A-D라고 표현되는 게 이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겠지? 얘는 1차 함수야. 그치? 1차 함수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를 보잖아요. 1차 개수. 얘가 누구야? 공차다, 공차. 근데 얘를 이제 공차라는 걸 잊어버리고 1차 함수 관점으로 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직선에 대한 기울기야, 기울기. 공차이기도 하고 1차 함수 관점에서는 기울기라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다. 그치? 일반항에 대한 표현을 간단하게 보여주기만 했고, 일단. 우리 첫 번째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은, 공차예요, 공차. 여기에다 공차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D라고 하는 거는, 공차지. D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아까 정의상, 다음항과 전항에 대한 일정한 값의 차이를 D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D가 뭐냐면, 요거야. 두 번째 항에 첫 번째 항 뺀 거, 얘 공차예요. 이렇게. 맞지? 또, 세 번째 항에 두 번째 항 뺀 거, 이것도 공차야, 공차. 그럼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뺀 것도 공차구나. 이렇게 하겠지, 그치? 쭉 가서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 뺀 것도 공차라 생각하지 않을까? 또, 뭐도 공차냐면은, n-1번째 항에서 n-2번째 항 뺀 것도 역시 공차라 생각이 됩니다. 그치? 그럼 봐보자. 얘가 다다음항을 표현하면서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표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는 얘에다가 공차 한 번 더하면 얘야. 그치? 그럼 A3에다가 A1을 빼잖아? A3 얘예요. A1은 얘고, 전전항이 요항이 되기 위해서는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도 가능해요.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 얼마나 남지? 2D가 남습니다. 얘를 나타내는 게 2로 나누면은 얘 공차야. 관점을 좀 더 바꿀 거고, 다시, 그럼 얘는 네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빼고 얘를 2로 나눠도 공차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몇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 빼고 얘를 뭐로 나누면 3로 나누면 공차다. 그치? 얘 입장 바꿔 다시 생각해. 여긴 얘 뭐라고? 직선이에요, 직선. 1차 함수다, 1차 함수. 직선이 이렇게 쫙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정의역, 그치? 자연수인 정의역만 집어넣을 수 있어. 여긴 요점이 1,A1이에요. 이렇게? 여긴 요점이 2,A2야. 2,A2. 이렇게? 그럼 여긴 요점이 누구냐면 3,A3이다.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가볼까? 그럼 두 점 지나는 요거랑 요거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공차로 하는 거지, 그치? 그럼 기울기 어떻게 표현해줘요? 2-1에서 A2-A를 빼면은 얘가 기울기야. D. 그치? 다시. 그럼 얘랑 얘 지나는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표기해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3-1분의 A3-A1이야. 기울기.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현들이 가능하다, 이거다. 어떻게 하면 돼? 얘는 Y 값이잖아, 그치? 2가 아니라, 뭐예요? 3-1이라고 하면은, 얘 기울기네, 이거지. 얘도 입장 바꿔. 어떻게? 4-2라고 하면, 얘 기울기네. D, 맞아. 기울기.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된 거야? 4-1이라고 표현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이 된다 치면 쫙 가서 뭐야, 요것도 되겠다. an-an이 에서 n-n으로 나누잖아? 얘도 기울기잖아. 공차라고 표현되는 거다. 그래서 공차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요 직선에 대한 기울기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거는 수열, 등차 수열, 값의 차이 일정해. 이거야, 이거. 이거만 딱 보고, 오케이. 전항에다 일정 값 더해 다음 항이 표현돼. 이렇게만 보고 풀기 어려워서 얘는 계속 비교할 거고, 수열이랑 함수에 대한 요 값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왔다 갔다 해야 돼. 요것만 죽으나 풀면 안 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처음 할 때부터 이해를 잘 해놔야 돼. 다시 계속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럼?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갑니다. 그리고 저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반항 표현해보자. 일반항 an이라는 수열을, 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a 플러스 n-1 곱하기 d예요.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잖아, 그치? 그럼 얘를 바꿔보자. 입장을 자꾸 바꿔보고 재구성을 해보고 하는 거지.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여기다 d만큼 더 할 거고 여기다 d만큼 뺄 거야. 그치? 그럼 볼까? 그럼 a 플러스 d에다가 더하기 요건 n-2d예요 라고 표현되지 않을까? 근데 얘가 누구냐면은 두 번째 항이야. 그치? 일반항 세우기 하는 거야, 일반항 세우기.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에다가 n-2d라고 해도 얘 일반항 맞네. n번째 항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그치? 가능하지? 그럼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d만큼 더하고 d만큼 빼요. 그래서 a 플러스 3d. 다시 미안. 두 번째 항에다 d만큼 더하고 뒤에다 d만큼 뺐으니까 n-3d라고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요 수열이 세 번째 항이야. 맞지? 두 번째도 공차만큼 넣으면 세 번째 항.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세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n-3d라고 표현하는 게 얘에 대한 일반항이기도 하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갖겠다. 발견적 추론 능력, 귀납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같은 규칙을 갖고 쫙 하잖아? 그럼 이건 이렇게 표현 되겠네. n번째 항에서 n-md만큼 뺀 게 얘에 대한 일반항이라 쓸 수 있겠구나. 이거지, 그치? 귀납, 규칙. 두 번째 항 n-2, 세 번째 항 n-3, n번째 항 n-m. 이렇게 표현하면 일반항이야. 그치? 그럼 다시 정리하자. 그럼 요게 선생님, 요게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얘가 어쨌든 an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쫙 떼다가 am 이항시켜. 그럼 an-am. 얘가 n-md가 될 거고요. n-m 나눠보잖아? 그럼 누가 되는 거야? n-m분의 an-am이 뭐라고 표현된다고? d라고 표현된다.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 공차에 대한 표현에 의해서 일반항을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한 거야. 공차 표현이었잖아, 아까 요거. 이거 있죠, 이거.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표현을 만들었어. 라고 해도 되고, 지금 선생님이 기억해야 되는 우리 고등학교 수학하고 있는 거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지금 요거에 대한 표현보다는, 당연히 맞지, 이것도. 표현보다는 이렇게 귀납적으로 찾았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다. 그치? 여기까지 일반항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어려운 건 없었잖아, 그지? 없었으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이런 거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다시 와서 맞습니다, 할 얘기가. 정리만 니네는 잘 해놓으면 되고 할 얘기는 많다. 아직. 다시 여기로 옵니다. 등차 수열 특징. 봐봐. 공차에서 이렇게 같아 막 표현되네, 그지? 전항과 다음 항의 차이를 공차라니까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 빼 공차. n-1번째 항에서 n-2번째 항 빼 공차. 다시 n-2번째 항에서 n-3번째 항 빼 얘도 공차.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특징적인 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드러나요. 얘가 어쨌든 다 같다라고 표현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얘랑 같다 한번 해볼까? 로 쭉 빼갖고 한번 갖고 와봅시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n-번째 항에서 an-1번째 항 뺀 게 n-1번째 항에서 an-2번째 항 뺀 거랑 동일해요 라고 표현되는 거 맞겠지? 그치? 그리고 n-1번째 항을 좌변으로 우변으로 n-2번째 항을 좌변으로 이동시켰더니 an 플러스 an-2가 뭐랑 같냐면 2배 an-1과 동일하다. 이렇게? 그럼 다시 양변 2로 똑같이 나누면은 n-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뭐랑 똑같냐면 2분의 n번째 항 더하기 an-2번째 항이랑 같아요. 라고 해서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치? 이게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여러 항 사이의 관계를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봐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등차 수열을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항 있지. 두 번째 항 있고 쭉 가갖고 여기 n-세 번째 항도 있고
n-2번째 항도 있고 n-1번째 항도 있고 n번째 항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긴 요 수열 수를 쫙 등차 수열 이룬다 이거야.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요 세 항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치? 등차 수열 이루니까 공차에 의해서야, 여기 있는 처음 시작은 D부터 시작했고요. 공차에 의해서 얘 빼기 얘랑 같으니까 그걸 이용한 식을 정리해봤더니, 아, 얘가 양옆에 있는 두 수의 평균이랑 같구나 라고 해서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끝나진 않았고 다음 또 있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요 관계를 한번 봐볼까요? 여긴 얘랑 얘 관계를 이렇게, 공차 좀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표현되겠네. an-an-1이 뭐랑 같냐면 an-2 빼기 an-3이랑 같아요. 선생님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다 양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너 이 항 시켜 정리해. 그럼 an 더하기 an-3이라고 하는 게 an-1 플러스 an-2랑 같지 않을까? 그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4개 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너랑 너를 더한 요 결과가, 그치? 너랑 너를 더한 결과랑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네. 그치? 식으로 써도 물론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특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치? 야, 더 나가 되겠나? 봐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렇게 활용된다.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는 잘 몰라. 근데 얘가 등차 수열 이룬데 봐봐. 여기 2가 있고 여기 x가 있고 여기 8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요 세 수가 등차 수열 이뤄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요거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라 생각하고 공차를 구해버려도 됩니다. 그치? D만큼 더했더니 X가 됐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D만큼 한 번 더 더했더니 8이 됐네? 라고 해서 8이라는 수는 2라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한 거구나. 이렇게? 맞지? 그치? 그래서 요건데, D를 찾으려 쳤더니 6이 2D랑 같아서 D 값이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그럼 D가 3이니까 2에다 공차를 한 번 더한 게 X여서 너가 5예요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등차 중앙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뭐야? 등차수를 이룬대. 그럼 너랑 너의 평균이 누구냐면은 X예요. 그래서 X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는 2분의 2 플러스 8이랑 같아요 라고 해서 세 항이 등차수를 이루면은 X가 가운데 껴있는 항이나 끝에 붙어있는 항이나 앞에 붙어있는 항을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연구가 아니라 요거에 대한 값의 결과를 찾으러 가는 거니까 등차 중항은 요럴 때 활용됩니다 라고 기억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됐지? 니네 정리를 좀 해볼까?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 계속 진도 나와도 상관없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치, 익현아? 뭐 새로운 것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앞에 있는 수열 파트만 지웠어요. 수열이 중요하긴 하다. 수열. 익현이는 정리해놓고 적어놓고 조금 하려면은 수열이라는 걸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거 먼저 일단 고등 과정을 우리 하고 있으니까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야.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야.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뭐예요? 이거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은 정의역이 자연수의 함수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의 함수입니다. 라고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개 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놓으세요. 3-1번 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1번 보면은 등차 수열 20, 17, 14, 11에서 마이너스 1은 몇 번째 항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지, 그치? 같이 풀 거고요. 3-1번은 요거예요. 첫 번째는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이래. 초항이 20이고 그 다음 항이 17이에요. 그 다음 항은 14입니다. 이렇게 한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몇 번째 항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일반항을 먼저 세워야겠지? 일반항 세우는 방법을 선생님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얘 초항이네. 그렇지? 공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만큼이 공차야. 마이너스 3만큼이 공차야. 선생님 아까 배웠다. 이거는 요거야. AN이 초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라고 하면은 얘가 일반항이에요.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은 얼마야? 20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야. 그치? 그럼 다시 이거 뭐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20이에요 라고 이렇게 세울 수 23이에요 라고 세울 수 있겠지? 근데 선생님 아까 저거 봐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야. 여기 있는 요 1차 개수는 누구라고? 공차예요, 공차.
공차이자 요거는 함수화했을 때는 기울기라 표현하는 게 맞겠지, 그치? 공차도 되고 기울기도 됩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일반화를 어떻게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냐면은 맞춰주기 하는 거지.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일반화 A에는 뭐 공차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냐 이렇게 써놓고 첫 번째 항이 20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야.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20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고 첫 번째 항에다 n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20이 되려면 얘가 23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외우라고 했으니까 얘는 첫째 항 플러스 n-1 뒤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반 항은 이렇게 더 많이 세워줍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으면 되잖아. 공차가 뭐야? 1차 개수니까 공차 집어넣고 초항 맞춰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문제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게 몇 번째 항이야? 라고 했더니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 되냐? 이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n값 찾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n이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24가 되도록 하는 n값을 찾아봤더니 n값이 8이에요. 얘는 n이 8일 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8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일반항 찾기다. 됐지? 다시 두 번째 문제도 가요. 이 현이 어렵냐? 어려워? 두 번째 문제. 그냥 막 노가다에 막 노가다. 두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이 20이다. 관점을 좀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 일단은 이건 20이에요. 다시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은 얼마야? 24예요. 10번째 항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선생님 다 귀찮아요. 그냥 막 해볼게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돼요. 돼. 두 번째 항이 누구냐면은 A 플러스 D잖아. 세워. 여섯 번째 항이 누구야? A 플러스 5D야. 이거 연산했더니 얼마 됐는데? 20대인데. 다시 정리. 그럼 2A 플러스 6D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냐면 20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식에 대한 정리. 그렇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는 초항하고 공차밖에 없어. A랑 D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다시 얘도 똑같이 가요. 얘는 네 번째 항이 초항 플러스 3D구나. 다섯 번째 항은 초항 플러스 4D구나. 얘가 얼마예요? 24입니다. 두 개 더했더니 얼마야? 2A 플러스 7D라고 해서 얘는 24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다. 됐지? 두 개 연립하면 D값, A값 구할 수 있어. D값, A값 구해봅시다. 여기는 요거에서 얘에서 얘를 빼잖아? 그치? 요거 빼는 거에 요거 빼. 연립. 또 얼마 남아? 좌변 D 남아. 우변 얼마 남아요? 4 남습니다. 그래서 D가 4구나. 집어넣어. 6, 4, 24잖아. A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됐네. 그치? 문제에서 뭘 구하랴? 10번째 항? 뭐 잘못했어? 10번째 항 구하래요. 10번째 항. 그치? 10번째 항 구하세요 라고 해서 10번째 항은 그치? 초항 마이너스 2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요? 9번 더하면 됩니다. 그치? 이렇게 되고. 근데 봐봐. 이거 선생님 귀찮아. 다시 완전 리프레시해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볼까? 완전 다시 하는 거 생각을 다 고쳐먹고 아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이게 뭐라 그랬지? 1차함수야 1차함수. 1차함수야 1차함수. 수열이거든 1차함수. 근데 다만 몇 번째 항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에는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 근데 1차함수야. 1차함수는 맞아. 근데 n에는 자연수밖에 못 들어갈 뿐 1차함수 1차함수. 고쳐먹어. 여긴 얘 바꿀 거야. 이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등차 중항 이거 기억나지, 그치? 문제 재구성을 좀 하고 올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봐봐.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은 익혀나 뭐랑 같을까요? 첫 번째, 세 번째 더한 거는 몇 번째 항에 뭐 한 거랑 똑같을까? 그치? 얘 두 번째 항에 두 배 한 거랑 똑같아. 등차 중항. 두 번째 항에다가 두 배 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치? 항이 나열돼 있잖아? 세 개 항이 쫙 나열돼 있으면 여기 있는 얘랑 얘 평균이 얘니까 여기 있는 얘 두 배 한 게 너 더하기 너랑 똑같다. 이거지? 처럼 얘 더하기 얘는 가운데 있는 항에 두 배 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다시 첫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은 익혀나 뭐랑 똑같을까? 오케이, 맞아, 정답. 2배 A3이다. 그럼 이제 질문. 질문이 뭐냐면은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은 등차 중항을 이용하잖아? 선생님 1차 함수라며요. 선생님 정의역에 자연수만 들어간다며요. 라고 하지만 얘는 두 배에 뭐랑 똑같냐면 A 2.5항이랑 똑같습니다. 봐봐. 2.5항 써? 못 써? 못 써. 잘못된 거야. 왜? 2.5항은 없어. 수열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다음이 두 번째 항이 2.5항 못 써요. 근데 이거는 연산 과정에서는 충분히 가능해. 왜? 1차 함수니까. 연산 과정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근데 결과치를 만들 때는 2.5항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항이에요, 그치?
그럼 얘에 대한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은 2배 몇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이야. 얘가 얼마야? 20이다. 네 번째가 찾았는데? 얼마라고? 10이라고 이렇게 찾았네? 맞지? 그럼 다시 얘도 등차 중항을 이용해요. 엉터리지만 수열에서는 1차 함수 관점으로 가능하겠지. 얘는 2배 4.5번째 항이랑 똑같습니다. 얘는 24야. 이렇게. 그럼 4.5번째 항이 얼마구나? 12구나 라고 찾지 않았을까? 근데 얘 기울기가 D예요. 기울기. 여기 있는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뭐 표현해 보자면 3.5D를 더하는 게 4.5번째 항이겠지. 다시 네 번째 항 뭐야? 첫 번째 항에다가 3D를 더하는 게 네 번째 항이야. 야, 이거 어렵네 라고 하면 이렇게 보자. 얘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몰라. 이렇게 쫙 생겼단 말이야. 그치? 정의역이 4였을 때는 치역이 얼마예요? 10이야. 물론 사용을 못하지만 정의역이 얼마였을 때는 4.5였을 때에는 치역이 12예요.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공차예요, 공차. x값이 2분의 1만큼 증가했더니 y값이 2만큼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에 대한 기울기가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됐지? 이제 이렇게 등차 중항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요거고, 다시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럼 선생님 요거 10번째 항 찾으려면은 요것도 있겠지만 얘에 대해서 일반항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일반항 이렇게 가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일반항 저기 있네. 저기 구석탱이에 저기 있지, 그치? 얘는 일반항 어떻게 세워요? 네 번째 항에다가 m-4d 라고 하면은 얘가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얘는 10에다가 플러스 얼마? m-4 곱하기 4라고 해도 일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자유자재다 이거야. 무조건 초항 구해야지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항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네 번째 알고 있으니까 네 번째 항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일반항이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10번째 항 찾으려 했으니까 여기다가 공차 몇 번 더하면 돼? 6번 더하면은 그 10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네 번째 항에다가 공차 4 몇 번 더해? 6번 더해? 그럼 얘 10번째 항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예요. 이렇게 한다고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해설지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니네 봐보세요. 실제로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인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차 함수에 1차 함수. 알겠지? 개나 소나 해설지 보고 푸는 이런 거 말고 해설지는 다 이거야, 이거. 전부 다 이거야. 근데 개나 소나 하는 거 말고 1차 함수 관점으로 하면 우리 1차 함수 잘하잖아. 1차 함수 관점으로 하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래서 1차 함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다. 그리고 표현에 대한 다양성 다 알고 있어야 돼. 공차 이렇게 표현해서 등차 중항도 만들었고, 공차 표현해서 일반항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일반항의 표현 다양하게 있다. 그치? 얘는 1차 함수랑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차 함수가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선생님 1차 함수 자꾸 빗대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울기야, 기울기. 이렇게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계속 가볼까? 이 편이 어렵냐? 어렵지. 어려워. 수열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보면은 쉬우면 이상한 거고 조금 연습하고 잘 보고 하면 괜찮아. 다시 세 번째 문제.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35고요.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인 이 등차 수열 AN에서 첫 번째로 양수가 된 항을 찾아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3번이야, 3번. 천천히.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35예요. 이렇게. 그리고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이야.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AN 일반항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이 했던 거 기울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공차부터 찾아. 공차는 10-5분의 A10-A5라고 하면은 두 점 대한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얘가 뭐예요? 공차야, 공차. 그래서 분모는 얼마가? 5가 되지 않을까요? 분자는 열 번째 항 얘에서 얘 뺀 거에 얼마? 15다. 그 공차가 얼마? 3이라고 표현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됐지? 일반항을 세워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이 자리에 있었고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세워주냐면 선생님 초항 구해야 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도 되지, 그치? 어떻게 한다고? 다섯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N-5D D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다. 다섯 번째 얼마? 마이너스 35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5에다가 플러스 3N 에다가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럼 얘는 3N 마이너스 50이구나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여기 있는 요 항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0보다 커지려면은 n값은 얼마부터 가능하지? 이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52항에 3n이 50보다 커지게 되는 n값을 찾는 거고 나눴더니 얘는 얼마예요? 10 얼마? 6점 얼마네. 얼마? 이렇게? 그래서 만족한 n값은 얼마부터 가능하다? 자연수 17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거다. 됐지?
이거는 현이가 어려워하는구만. 됐지? 얘 잘 정리해놔. 정리해놓고. 야, 등차 수열 생각보다 재밌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단원 가서 등비 수열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수열의 합 가면 조금 더 어렵고, 수학적 기납법 가면은 많이 어려워. 그러고 수열이 딱 끝난다. 특강이 끝납니다. 그리고. 알겠지? 그래서 오늘 등차 수열을 쭉 다 얘기할 거니까 일단 열심히 봐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재구성이라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기가 다섯 번째 있고 여섯 번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렇게 쫙 제곱시킬 거야.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첫 번째는 A라고 할게요. A. 두 번째는 A 플러스 D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하자. A 플러스 2D라 할 거고, A 플러스 3D라 할 거고, A 플러스 4D라 합니다. 얘는 A 플러스 5D야. 얘는 A 플러스 6D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다. 재구성 어떻게 칠 거냐면, 쌤이 문제 풀면서 먼저 얘기를 했지만, 얘를 띄엄띄엄 보잖아. 첫 번째 재구성이야. 1번. 얘를 첫 번째 안, 그리고 세 번째 안, 그리고 다섯 번째 안, 이렇게 보잖아. 여긴 얘도 등차 수열 낼 수 있을까? 등차 수열인가? 맞지? 그렇지? 등차 수열이에요. 값의 차이가 일정하잖아. 다 등차 수열의 값의 차이가 일정하면 얼마큼 차이나? 2D만큼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띄엄 봐도 한 칸 건너뛰고 하나, 한 칸 건너뛰고 하나 이렇게 규칙을 갖고 있으면 같은 수열인데 이게 등차 수열 맞습니다. 등차 수열이고 얘는 공차가 달라져요. 공차가 얼마냐면 2D가 되겠지. 이렇게 달라진다. 같은 규칙을 갖고 띄엄띄엄 보면은 같은 수열 있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네 번째는 전체 수를 봤을 때 네 번째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얘는 이렇게 등차 수를 이루잖아? 얘랑 얘의 평균이야. 한마디로 얘 두 배 한 게 세 번째 더하기 다섯 번째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얘 봐도 등차 수열 아니야? 띄엄띄엄? 그렇지? 그럼 요 관점에서 본다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게 얘 두 배 하는 게 쟤 더하기 쟤랑 똑같네. 두 번째 더하기 여섯 번째 이런 것 같아요. 도 되지만 사실 이렇게 봐도 등차 수열 아닌가? 여긴 얘야. 이렇게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첫 번째 한 플러스 일곱 번째 한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얘 기울기라고 표현할 상관이 없고 요거네. 얘랑 얘 딱 중간값이 항이 등차 중앙에 대한 값이야. 얘랑 얘의 평균이 등차 중앙에 대한 값이야.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다. 그렇지?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돼 있다. 두 배 다섯 번째 하는 이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표현이 가능하네. 평균이 오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한 더하기 아홉 번째 한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라고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요거가 든다라서 이렇게도 표현되겠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랑 얘 두 개 더하는 게 얘랑 얘 두 개 더하는 똑같아. 밑에 있는 결과가 똑같지 않을까? 얘랑 얘 더하면 뭐예요? 2A에다가 5D지. 얘랑 얘 더해도 얘보다 하나 D 작아졌고 D 하나 커졌으니까 두 개 더해도 2A 플러스 5D야. 맞지? 등차 중앙, 공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등차 중앙이 이렇게 된다. 세 번째 한 더하기 네 번째 한은 이 두 개 더한 게 7이잖아? 그러면은 두 번째 한 더하기 다섯 번째 한, 두 개 더하기 다섯 번째 한 7이네. 이거 같겠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렇지?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 한 더하기 여섯 번째 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게 등차 중앙의 원리다. 됐지? 그럼 다시 또 가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능한다. 첫 번째 한 더하기 두 번째 한 이렇게 있는 수열이 있고 또 두 번째 한 더하기 세 번째 한 이렇게 있는 수열이 있고 또 세 번째 한 더하기 네 번째 한 이렇게 있는 수열이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 맞아요? 이게 등차 수열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값의 차이가 일정한 거가 등차 수열이야. 여기에서 얼마 더하면은 얘가 되냐면은 여기 있는 얘에다가 D 더하면 얘가 되겠지. 여긴 얘에다 D 더하면 얘가 되겠지. 얼마 더하면은 2D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얘에서 얘 넘어갈 때 여기다 D 더하면 얘 되잖아. D 더하면 얘 되잖아. 그렇지? 2D만큼 더하면 얘가 된다. 2D만큼 차이가 나네. 얘 뭐예요? 등차 수열이야. 공차 얼마만큼 2D입니다. 다시 해볼게. 세 번째, 첫 번째 한 더하기 두 번째 한 더하기 네 번째 한다. 이런 게 있고 다시 세 번째 한 더하기 네 번째 한 더하기 여섯 번째 한다. 있고 다시 다섯 번째 한 더하기 여섯 번째 한 더하기 여덟 번째 항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야. 같은 규칙을 갖고 전개가 되는 거잖아.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2D 더해 얘야. 2D 더해 얘야. 2D 더해 얘. 6D만큼 차이 나네. 2D, 6D만큼 차이 나네. 이게 등차 수열 맞습니다.
등차수열이다. 그리고 얘는 6D라고 되겠지. 봐봐.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다. 여긴 얘네들은, 야, 이게 같은 규칙을 갖고, 부분합이 돼 있잖아. 부분적으로 합이지. 부분합이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얘 수열은 원래 있던 수열이 등차 수열이랑 같은 수열이겠다. 물론 공차는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구성시킵니다. 그럼 다시 또 재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어떻게 표현될까?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면 돼. A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야, 이것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값의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래서 A-D,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수열의 합이 일정해요. 어떤 세 항이 있는데, 등차 수열 세 항이 있는데, 그 합이 어떤 값을 일정해요 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조금 더 표현한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세수가 등차 수열입니다. 전부 안 줘. 그럼 이렇게 표현하기 좀 편하다라는 걸 얘기한다. 왜? 텀에 A밖에 안 남잖아. 한마디로 가운데 하는 그냥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기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뒤에 가면 나옵니다. 다시 어떤 수가 4개가 있는데 그 4수가 이번에는 등차 수를 이뤄요. 라고 하잖아. 4개의 수가 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되겠지. A 플러스 D 그리고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거 되겠지. 그치? 그래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어떻게 표현하면 합이 항상 일정할까?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좋을까? 편할까? 어떻게 표현하면 일정할까요? 얘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4개의 수가 있는데 쫙 했더니 문자 하나밖에 안 남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생각. 지금 대수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대수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D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건 쫙 더하면 얼마야? A밖에 안 남아, 4에. 이렇게. 공차가 2B여서 상관없는 거냐. 값의 차이가 일정하면 다 등차 수열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열의 표현이 가능하고 열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조합 수열 빼고는 선생님이랑 얘기하고자 하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조합 수열은 지금 안 하고 저기 마지막 다른 건 다시 얘기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잘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문제 풀이 다시 합니다. 거기 3-4번으로 가자. 3-4번으로 다시 돌아가요. 등차 수열 A면에 대해서 초항이 마이너스 15야. 좋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라고 주었고요. 다시 절대값 A3 빼기 A4가 0이야. 맞지? 절대값이 있으면 익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부호 결정. 얘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됐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A3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나와요. 이거예요. 그럼 뭐야? 세 번째랑 네 번째랑 똑같다네? 세 번째랑 네 번째랑 똑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등차가. 값의 차이가 0이면 돼요. 그렇지? 이거는 세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항이 다 같겠다. 여기에다가 D만큼 더한 게 네 번째 항인데 D만큼 더한 게 얘랑 똑같으니까 등차가 0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15가 되고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 다음도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 다음도 마이너스 15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등차수열 요거에 대해서 7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한다고 문제가 되는 거 있어? 없어. 그렇지? 그래서 7번째 항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5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되고. 그렇지? 가능해? 도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 다시 봅시다. 이게 고등학교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건을 꼼꼼히 보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어떤 전제하에 얘를 시작했냐면 세 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나와서 등차가 여기구나 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내가 전개한 식에서는 세 번째 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다. 그렇지? 이게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세운 조건에 걸리는 게 탐락이야. 안 돼. 그럼 세 번째 항이 0보다 작아요? 라고 한번 시작해볼까? 그럼 저 어떻게 나오지?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요거네?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 0이란 거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가장 편한 건 요거지. 등차 중간. 2배 A3.5가 얼마예요? 이렇게 1차함수. 그럼 A3.5가 얼마예요? A3.5가 0이구나.
근데 아까 초항이 얼마나 했지? 마이너스 15라고 했지? 이렇게? 그럼 3.5번째 하는 초항인 마이너스 15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냐면 2.5개 더한 거야. 근데 얘가 얼마예요? 여기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2.5D가 뭐랑 같아요? 15랑 같습니다. 선생님 계산 잘 못해요. 양변 준비합시다. 5D가 30이다. 그래서 D값을 계산해봤더니 D값이 얼마예요? 6이라고 네. 그럼 정리해봅시다. 맞는 점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초항이 마이너스 15예요. 이렇게. 두 번째가 얼마야? 공차 6이잖아. 마이너스 9야. 세 번째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 세 번째 항이 음수인 조건이 있으니까 맞네. 이게 되겠다. 여서 요게 내가 찾고자 하는 등차수이 된 거고 어렵다. 그지? 그래서 AN이라는 유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되냐면 공차 6이에요. 6D, 6N 으로 시작하고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1이에요. 이렇게 쓰면 내가 찾고자 하는 등차수의 일반항. 어렵지? 이 조건이 이제 하나씩 달려. 이제 고2 때부터 선생님 봐봐. 요거를 대수를 목적으로 선생님이랑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걸 잘 알고 가야지 이해가 좀 편해요 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대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목적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자꾸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어려워. 고1보다 어려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건이 이제 까다롭게 하나씩 걸립니다. 이렇게. 걸려? 이 꼼꼼히 보는 수학을 잘해야지 고학년 때 잘해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천천히 느껴가면서 봐야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잘합니다. 알겠지? 뒤에 문제를 지금 나가기 전에 뒤로 가야 연습 문제를 합니다. 여기 6쪽 6쪽에 저기 연습 문제 1번, 2번, 3번을 먼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같이 할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같이 하고 아니면 진도 배워 나옵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2번 등차수열 A. 등차수열 1에 뭐 관점을 일단 여러 가지 설명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이 보는 관점은 요거예요. 일단 노가다 먼저 기본적인 거 가자. 5번째 항이 5야 이렇게 돼 있지. 또 15번째 항 15번째 항이 25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20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제일 기본적인 관점을 시작은 요거예요.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개 더한 거네. 근데 걔가 5야. 요거랑 다시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4개 더한 거네. 걔가 25야. 이렇게. 그 2개 빼면 되지 않을까? 얘에서 얘 뺍니다. 얘 누구예요? A 플러스 4이잖아. 관점 되게 여러 가지 보여줄 거예요. 얘 빼자. 뺐더니 얼마? 10D가 얼마예요? 2예요. 20이에요. 그래서 D 값이 얼마? 2라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2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20번째 항은 15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5개만큼 더 더하면 돼. 15번째 항이 누구예요? 25고 5D가 얼마? 10이니까 얘는 얼마가? 35가 된다. 얘가 첫 번째 풀이 방법이다. 이렇게. 그치? 이거 뭐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쓰는 거 없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기본적인 해설지 같은 풀이고 방법적인 걸 좀 이용해 볼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능하지. 두 번째 풀입니다. 풀이 방법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은데 공차를 찾는 방법이 아까 뭐라 했지? 기울기야 라고 해서 얼마? 15-5에서 얼마 뺀 거야? A15 마이너스 A5 이렇게 하면 얘가 공차 아닌가? 그치? 이렇게 해서 공차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얘가 뭐 다 똑같은데 두 번째 풀이 방법이 될 거고. 그치? 야, 이것도 괜찮아. 그럼 세 번째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같은 규칙을 갖고 나열되면은 같은 수를 이룬다 했어. 그래서 5번째 항, 10번째 항, 15번째 항, 20번째 항. 얘도 등차 수열이네. 맞지? 같은 규칙이에요. 5개 항씩 건너뛰어서 같은 규칙이잖아. 근데 얘가 얼마야? 5야, 5. 얘가 얼마야? 15야. 그치? 그럼 값의 차이가 2D만큼 더했더니 15가 됐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얘 10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맞게 표현했니? 여기 25네. 미안해. 25네. 여기 25. 이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10번째 항이 누구예요? 얘 15야, 15. 그럼 20번째 얼마야? 35야. 이렇게 푸는 게 세 번째 풀이 방법이다.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시각화해서 많이 보여주는 게 당연히 맞고, 그렇지? 풀이 방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가다 물론 해봐야 돼. 공차 이거 선생님 아까 전에 1차 함수라고 했는데, 이런 관점도 봐야 되고, 재구성도 시킬 수 있구나, 또 볼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 밑에 있는 연습 문제 3번은 어떻게 푸는 게 맞을까요?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않을까? 3번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보면 8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얼마만큼? 12만큼, 15만큼, 12만큼 맞지?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A1 더하기 A 더하기 A3이 얼마예요? 15예요? 1번째 그치? 10번째 항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바꿔. 8번째 항 누구야? 첫 번째 방법이에요. 8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7개 더한 겁니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하나 더한 겁니다. 이거지. 야, A 수거됐다. D 2항 했던 6D가 얼마예요? 6D가 12구나.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지? 그럼 D값 나왔다. D값이 얼마야? 2예요, 2. 이렇게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쟤도 그냥 막 넣어. 없잖아. 그냥 넣어. 뭐야? A야.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야.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야, 이렇게. 얘가 15래. 다시 얘기해서 3A 더하기 3D가 얼마예요? 15다. 근데 D가 2였으니까 3A 더하기 6이 얼마가 된다고? 15가 된다고. 3A가 6만큼 이항했던 얼마? 9가 되는 게 맞고 A는 얼마예요?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항 공차 구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뭐 두 번째 방법이랑 할 것도 없는데 좀 간단하게 보자면 두 번째 방법. 야, 얘 봐봐. 자, 어때? 아까 등차 중앙 생각난다. 얘에다가 얘 더하기 얘는 2배의 두 번째 항이야. 그래서 쟤는 정리했더니 3배의 두 번째 항이 얼마래? 15래. 이렇게? 됐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5예요. 하나 구했다. 다시 얘 이쪽으로 2항 시킵니다. 2항 시켰더니 8번째 항 마이너스 두 번째 항은 얼마고? 10인데 이거를 뭐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얘를 6으로 나누면 함수적 관점이지 얘는 얼마? 2가 되는데 얘가 얘기하는 게 공차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뭐 일반항을 구하려 치면은 AN은 어떻게 쓰면 된다고? 두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n-1이야 라고 해서 일반항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10번째 항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자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각도로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다. 아직 쉽잖아. 1차 함수여서 아직은 괜찮을 거야. 이게 잘 정립이 되면 괜찮을 거니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다시 앞으로 이동. 3-2번으로 합니다. 3페이지. 내가 풀어줄 거지 이것도. 3-2번. 두수 1과 100 사이에 n개의 수를 집어넣었다. 근데 얘가 등차 수를 이룰 거야. 그치? 이 수의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보세요. 요거예요. 1. 첫 번째 항, 여기 두 번째 항. 쪼쪼쪼쪼쪼 가서 얘는 n번째 항, 여기는 100. 이렇게 있어요. 얘가 등차 수를 이룬다. 몇 개의 항이 있냐면 여기에는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차 수를 이룬다. 그치? 이게 공차를 찾아보세요 라고 한 거니까 내가 공차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일단 표현. 여기 있는 요 100이라는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전체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거예요. 첫 번째 항에다가 됐을까? 요 100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 플러스 1번 더하면은 얘가 뭐예요? 요 100이라는 n 플러스 2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1, 2항 해요. 그럼 99 되겠지. 99는 n 플러스 1d입니다. 이게 대수야 그냥 갖고 놀자 이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공차 D다.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99라고 하는 게 공차예요.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누구밖에 없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를 뭐 n을 막 얼마를 집어넣어서 2분의 7 이런 게 도형화 가능할까? 얘가 막 얼마를 집어넣어 2분의 7 표현 가능할까 공차로? 절대 안 되지. 이렇게 하나 될까요? 안 되지. 왜? 끽해봤자 n에 얼마가 들어가도 약분에 의해서 d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분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분자가 누구야? 분모는 n 플러스 1인데 자연수 분자는 얼마? 3 곱하기 11입니다. 그치? 그 분자에 표현될 수 있는 거는 99의 약수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분모에 들어간 건 누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떤 자연수가 들어갈 거니까 얘는 공차로 표현이 가능한 게 자연수 분해에 99의 약수만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가능한 공차값 될 수 있는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잖아. 그렇지?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 99의 약수인 4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그냥 대수예요. 그냥 갖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수. 가보면 등차 수열이는 내수가 있는데 아직 특징이 없지만 내수의 합이 16이야 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내수를 더했을 때 문자가 한 문자만 남도록 설정하면 좀 편하겠지? 라고 해서 얘는 내 등차수를 이루는 수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내 수합이 16이에요 라고 하는 걸 좀 규칙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치? 내 수합이 16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4개를 쫙 더하잖아? 얼마 남아요? 4A가 남습니다. 이게 16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A가 얼마냐면 4예요. 됐지? 집어넣어. 재구성. 4 마이너스 3D가 또 4 마이너스 D가 또 4 플러스 D가 또 4 플러스 3D가 라고 돼 있는데, 가장 가운데 두 수의 곱이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보다 32가 크다고 한다. 가운데 있는 두 수의 곱이 요 두 수의 곱보다 32가 더 크다. 이거지, 그치? 가운데 있는 두 수의 곱은 4 마이너스 D와 4 플러스 D고, 제일 작은 수랑 제일 큰 수의 곱은 4 마이너스 3D랑 4 마이너스 4 플러스 3D예요. 근데 제가 32만큼 더 크다. 그럼 얘가 성립하도록 값을 찾아볼까? 라고 했으니까 합차 이용하면 되겠지, 그치?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합차 이용해서 내 수의 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니까 맞지? 이게 얼마예요? 16 마이너스 D제곱이고요. 다시, 얘는 16 마이너스 9D제곱이에요. 얘 플러스 32예요. 야, 수거. 이렇게? 넘어가. 그럼 8D제곱이 얼마? 32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D제곱은 얼마? 4가 될 거다. 그럼, D값으로 표현이 가능한 게 2나 마이너스인데, 익혀라 둘 중에 누구게? 2. 오케이. 그럼 한번 2 넣을까? 2 넣었더니 수가 어떻게 되냐면, 4 마이너스 6이랑, 4 마이너스 2랑, 4 플러스 2랑, 4 플러스 6이야. 이렇게? 그 마이너스 2 넣으면 넣을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D가 항상 대칭적으로 나올 거고, 수가 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내 수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정답입니다. 됐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등차 수열이라는 건 끝났어요. 지금 이제 할 거는 등차 수열 합니다. 어느 정도 정립이 좀 익혀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도형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바로 갈 건데, 생각보다 첫 번째 관점은 엄청 쉬워요. 초등 수학부터 시작할 거거든, 초등 수학부터. 익혀나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55지. 1부터 시작합니다. 도영아, 1부터 10까지 더하면 왜 55지? 50. 봐봐, 이거예요. 답을 할 건데, 제일 베이스가 되는 원리는 요거다. 1부터 10까지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구할 거고, 이게 우리가 자연수라는 걸 배우면서 그 첫 번째 등차수열이 나오는 첫 번째가 자연수지. 6째 자연수예요. 1부터 10까지 합은 지금 도영이가 얘기했듯이 이케이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했다. 얘랑 얘 더하면은 11이야. 그치? 근데 얘랑 얘를 더해도 똑같아. 11로.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요수는 1만큼 커졌는데 1만큼 작아질 거니까. 그치? 얘랑 얘 더해도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계속 똑같아. 이렇게. 계속 똑같아. 그럼 얘는 총 10개의 수가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항상 뭐로 똑같아? 11로 똑같아. 명확하게는 1 플러스 10으로 똑같아요. 라고 하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봐봐, 똑같이 해볼까? 어떤 등차 수열 설명이 쫙 나열할 건데 일반항은 나열할 거예요, 그냥. 첫 번째 항 A야. 두 번째 항 A 플러스 D예요.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예요. 이렇게 돼 있다. 쭉 가서 쫙 가서 N-2번째 항은 A 플러스 N-3D겠지? 다시 N-1번째 항은 A 플러스 N-2D겠지?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예요. 이렇게. 등차수를 나열한 거다. 이게 다 더해볼 건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 얘랑 얘랑 더하잖아. 그럼 뭐지? 2A 플러스 N-1D야. 그치? 그럼 얘보다 D만큼 커졌고 얘보다 D만큼 작아졌네?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떨까? 얘 똑같이 2A 플러스 N-1D가 같은 규칙으로 계속 반복된다 이거다. 등차수열의 합 만들었다. 니네가 만든 거지 이거는. 니네가 알고 있는 요 베이스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는 요거네. N개의 항이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번째 항이랑 무조건 동일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지만 이거 말고 식으로 쫙 풀어쓰자면 N개의 항인데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첫 번째 항 N번째 항 합이랑 똑같으니까 2A 플러스 N-1D랑도 동일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원리를 이용하자면 이 표현 아직 어려운 거 없잖아, 아직? 원리를 이용하자면 요걸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식을 쫙 세워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생님은 다 요거밖에 안 써요. 근데 요거는 니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요거야 요거. 그냥 요거 갖다 쓴 거지. 맞지? 그냥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요거. 요걸 엄청 많이 쓸 거고 물론 식을 요구한다면 얘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렇지? 요 식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에다가 얘 더한 거야, 그냥.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네? 그럼 이제 이렇게 끝나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끝나진 않겠지? 뭐, 물론 식을 대입하고 하는 과정도 당연히 있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다시 갑니다.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긴 얘 보잖아? 이 등차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어. 라고 해서 이제 부분합이라고 표현해요, 부분합. 그래서 SN이라고 쓰면은, 첫 번째 있는 항부터 n번째 있는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씁니다. 얘를 부분합이라고 표현하죠. 부분합. 이렇게? 근데 얘도 뭐야? SN이야. 이게 뭐지? 수열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얘도 의미가 있는데 얘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거야 라는 의미가 있지만 얘도 어쨌든 수열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S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까? 여기다가 SN을 써봅시다. SN은 누구냐면은 얘네 근데 얘는 쫙 정리하잖아? 그럼 n에 대한 2차식 아닐까? 맞지? 분자 쫙 정리하고 n에 대한 내림차수를 이쁘게 딱 정리해보지? 그럼 누가 되냐면 2분의 dn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2a-dn이라고 되는 게 요 S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뭐 내림처럼 정리한 거예요, 그냥. 의미 없어. 근데 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 하면 그치? SN이라 하면 얘는 2차네. 2차식이 나오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식에 의해서 파악을 한 거지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차의 개수는 2차 개수는 뭐랑 같냐면 2분의 공차랑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는 2차 개수의 2배 하면 뭐가 된다고? 원래 있던 AN의 공차가 나와요. 이렇게. 요거는 선생님 외워야 돼요? 안 외웁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외울 필요가 없고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2차식이 나오는데 상수항은 없고 그리고 2차의 개수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만 잘 보면 돼요. 이렇게. 됐지? 그럼 봅시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이거 선생님 왜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뒤에 가면 많이 필요해요. 다시 출발. 저기 있는 3-5번으로 가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 다시 넘어올 거예요. 3-5번으로 갑니다. 3-5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9와 31 사이에 n개수를 쫙 집어넣음. 요 수가 등차 수를 이루고 그 합이 231이다. n의 값과 공차 d를 다 구해보세요. 요거네, 그치? 봐보세요. 수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9, 그리고 A1, 그리고 A2. 몰라. 그래갖고 여기 AN이 있고요. 저기 마지막에 31이 있다. 이거다. 그치? 얘네들을 싹 다 더하잖아? 그러면 231이 나온대. 맞지? 여기 있는 요소 더할 수 있지, 익혀놔. 어떻게 더해요? 총 몇 개의 수가 있냐면 여기 n개, 한 개, 두 개가 더 있어. n 플러스 2개의 수가 있지, 그치? 뭐 쓴다고? 요거 써, 요거. n 플러스 2개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n 플러스 2개의 수가 두 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마이너스 9 더하기 31이랑 항상 같아요. 요거지, 그치? 등차수를 이룬다며. 요거 두 개 더하는 게 뭐랑 같아?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똑같아. 그 두 개 똑같다, 이거잖아, 그치? n 플러스 2가 두 개의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항상 얘랑 동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세워준 거다. 원리지, 그냥? 이게 얼마예요, 이게? 231이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0인가? 이건가? 20이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n 플러스 2 곱하기 11이 231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2라는 값이 20이야. 그래서 n 값은 얼마가 19가 됩니다. 이렇게 됐지, 그치? 공차도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공차는 아까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씁니다. 공차는 이게 잘 모르는데 31이라는 요 숫자는, 그치? 이 숫자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9에다가 봐봐, 재구성 헷갈릴까 봐 다시 써볼게요. 여기는 요 수를 전체 수에 대한 첫 번째 항, 그럼 얘는 전체 수에 대한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이렇게 하겠지. 그럼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 여기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에요. 그렇지? 그럼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 플러스 1번 더한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니면 1차 함수 관점으로 받아도 전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근데 n값이 아까 19라 했으니까 여기는 31은 마이너스 9 플러스 20d랑 같아요. 그래서 이 항하고 d값 계산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 등차 수열의 합 지금 봤겠지만 요걸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3-6도 한번 가볼 건데 3-6도 한번 가볼게요. 3-6 한번 가보자. 가볼까? 절대값이 죄다 들어있지.
등차 수열 AN에서 초항이 6입니다. 초항이 6이야. 그리고 10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2예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각각 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한번 더 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첫 번째 항의 절대값 씌워, 두 번째 항의 절대값 씌워, 쭉 가서 20번째 항에 씌워. 이거 다 더해봐. 이거야, 그치? 그럼 양수항이 언제까지 되는데, 언제부터 음수항인데만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AN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니까 우리 뭘 해야 돼요? 일반항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일반항. 가자. 공차부터 찾아요. 공차는 10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을 뭐로 구로 나누면 공차야. 그치? 그래서 공차 얼마? 마이너스 2가 됐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됐다. 찾았다. 그럼 이제 눈에 보인다. 첫 번째 항 6, 두 번째 항 4, 세 번째 항 2, 네 번째 항 0.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음수예요. 맞지? 그럼 얘는 눈에 보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만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요거를 절대값을 쫙 풀었으면은 첫 번째 항 그냥 나와요. 두 번째 항 그냥 나와요. 세 번째 항도 나와요. 네 번째 항 0이지만 그냥 나와요.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여섯 번째 항도 달고 나와요. 20번째 항도 달고 나옵니다. 이거예요. 선생님 이거 굳이 쓰는 이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긴 얘 보잖아. 첫 번째 항이 얼마? 6이에요. 네 번째 항이 얼마? 0이었지? 오케이, 좋아.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다섯 번째 항이 얼마예요? 2야, 2.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20번째 항 누굴까? 누굴까? 선생님 헷갈려요. 라고 하면 세우면 되지. 20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저기는 첫 번째 항 6에다가 공차를 몇 번? 19번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38에다가 6만치 더한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30이라고 됩니다. 그럼 여긴 얘는 누구야? 30이야. 요 숫자들 다 더해봐. 요거지? 준비만 해놓은 거지. 뭐 하려고? 요거 하려고, 요거. 요거 하려고 한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볼까? 어떻게 더해요? 4개 항이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6으로 동일해요. 이렇게? 그 얘는 몇 개 항이 있냐면 16개 항이 있는데 16개 항이 있는데 총 20이었으니까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얼마로? 34로 일정합니다. 이게 2개에 대한 합이 얘에 대한 결과 아닐까? 일반항을 막 세워가면서 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수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풀어쓰는 거를 당연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지? 이게 니네 혼자 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는 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이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네 번째 항 있습니다. 쭉 가서 여기 n-세 번째 항 있고 n-2번째 항 n-1번째 항 그리고 n번째 항까지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치? 정보 읽어보자. 첫 번째 항 처음 4개 항의 합은 26이야. 너 다 더하면 26이에요. 고 너 다 더하면 얼마? 134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지, 그치? 근데 다 더했더니 260 된다라고 했으니까 SN이 260이네. SN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N개 항이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A1 더하기 AN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 그렇죠? SN 이게 260이야. 근데 이걸 찾을 수가 없다고. 찾을 수가 없으나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공비라는 정보를 잘 이용하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나 그치? 두 번째 항 더하기 n-1번째 항이나 또 세 번째 항 더하기 n-2번째 항이나 네 번째 항 더하기 n-세 번째 항 다 똑같네. 이거지, 그치? 그치? 근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을 K라고 이렇게 두잖아? K야. 라고 주면은 여기는 얘들을 다 더해. 너 K, 너 K, 너 K, 너 K 다 더해. 그럼 4K겠지. 4K가 뭐랑 같냐면 요거랑 같아요. 4K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에다가 다시 n번째 항 더하기 n-1번째 항 더하기 n-2번째 항 더하기 n-세 번째 항이랑 똑같네. 얘가 4K야. 근데 요거 4개 더한 거 얼마야? 26이야. 요거 4개 더한 거 얼마예요? 134예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 150, 160이라고 되는 게 맞다. 그럼 K가 얼마야? 40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럼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 얼마라는 거지? 40이라고 정보를 준 거다. 돌려 얘기한 거지. 그래서 얘는 SN이 문제에서 260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2분의 n 곱하기 40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 게 맞아요? 260 나오는 게 맞다.
해서 만족하는 n값 고르면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어렵잖아, 그치, 해석이. 뭐, 선생님이 많이 풀었으니까, 야, 선생님은 10년 넘게 이걸 풀었는데 당연히 못 풀면 이상한 거고, 하다 보면은 이런 규칙이 있구나. 베이스는 뭐냐면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유행을 했던 문항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알겠지? 오케이? 당연히 어려운 건 맞다.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왔어요. 문제풀이 쫙 다 해줄 테니까 같이 봅시다. 3-7번으로 옵니다. 3-7번. 5페이지. 하이라이트가 하나 남긴 했는데, 일단 3-7번부터. 3-7번. 가요. 출발. S12 70, S22 190. 그치?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S12 70, S22 190. 이렇게. 요거 통해서 S30 배울까? 요거지, 그치? 선생님, 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노가다 되지. S10은 어떻게 표현하지? S10은. 얘는 2분의, 그치? 10에다가 2A 플러스 9D. 얘가 얼마? 70이야. 이렇게 하나 표현했고. 다시, 그 다음 갑니다. S20도 똑같이 표현해요. S20은. 얘는 2분의 20에다가 2A 플러스 N-1D니까 19D. 얘가 얼마야? 190이야. 수학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연립하면은 A값, D값 나온다. 이게 뭐 제일 베이스지? 베이스.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면 A값, D값 구할 수 있어. 연립해서 A, D값 구합니다. 연립해서 A, D 구해. 그럼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하지만, 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고, 돌려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재구성할 때 부분 합이 같은 규칙을 갖는다면 같은 수를 이뤄요. 기억나지, 그치? 그럼 봐봐.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요.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쭉 갑니다. 10번째 항까지 딱 표현돼 있고 다시 끊어. 11번째 항부터 쭉 가서 20번째 항까지 표현돼 있고 또 끊어. 21번째 항부터 쭉 가서 30번째 항까지 이렇게 표현해볼까? 그럼 얘를 10개씩 묶잖아. 이렇게? 묶잖아? 그래도 얘는 등차수열 이루는 거 맞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70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190이었으니까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하면 얼마야? 120이네. 맞지? 등차수를 이룬다고 10개씩 더한 게. 그러면은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하면 얼마예요? 170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찾으래? S30을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70 더하기 120 더하기 170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이렇게 표현된 거다. 오케이? 이거 봐봐. 선생님 이거 말고 문제에서 공차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지, 그치? 그럼 봐볼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공차를 표현할 건데 여기 있는 이 덩어리에서 이 덩어리로 넘어가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항이 11번째 항이 될 거야. 그럼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지? 10개. 그치? 두 번째 항에서 12번째 항이 될 거야. 10개. 10번째 항에서 20번째 항이 될 거야. 10개. 그치? 그럼 10D만큼 10번 더하면 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차는 얼마냐면은 100D예요. 10D씩 10번 더해서 얘가 된 거니까 100D지, 그치? 근데 이 숫자를 보고 공차를 찾았더니 공차가 얼마야? 50이다. 공차를 찾으려 하면 D값이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뭐 굳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표현의 다양성이니까, 이거 되는구나. 노가다? 이게 절대적인 거지. 나 수학 잘 못해. 그러면은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배우고 있잖아. 배우고 있으니까 노가다는 해보되 노가다가 그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조금 무겁다. 조금 무겁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 열심히 하다가 거기 있는 거 다 풀고 귀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 조금 무겁다. 무거워. 다시 가요. 저 등차수를 처음으로 갑니다. 처음. 어떤 AN이라는 등차수열이 있어요. 초항이 A고 공차가 D면은 이렇게 일반항을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시작했지, 그치? 그리고 얘를 n에 대한 1차 함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dn 플러스 a 빼기 d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일반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계속 가. 얘를 통해서 SN을 만들잖아, SN. 요 수열을 통해서 SN을 만들어보면 SN은 얼마야? n개항인데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값의 합이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랑 동일해요. 이거 맞지, 그치? 이거예요. 근데 얘를 식으로 풀어 쓰자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2분의 n에다가 a 더하기 n번째 항이니까 2a 플러스 n-1d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를 함수적 관점에서, 등차수열처럼 함수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얘는 분명히 2차식이야.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dn이에요. 라고 이렇게 2차 함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까지 했었다, 그치? 아까 했던 거. 그리고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2차식에다 2배 하는 게 공차구나. 그치? 그리고 여기 상수는 분명히 존재하면 안 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기본적인 베이스로 한번 가볼게. 어떤 등차 수열에 의해서, 어떤 등차 수열 AN에 의해서, 연습.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부분합을 만들었다. SN을 탁 만들어봤던 SN이 요거야. 2N 제곱 더하기 3N이야. 이렇게 돼 있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얘를 통해서 나는 일반함 표현해볼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지? 요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치? 뭐예요? 얘가 2분의 D잖아. 그래서 2에다가 2배 하면은 뭐가 나와? 원래 있던 등차 수열의 공차가 나와. 됐지? 오케이? 그리고 나는 첫 번째 항도 필요한데? 라고 해서 S1을 써보잖아? 그럼 S1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얘가 그냥 수열에 나타나는 첫 번째 항이야. 얼마? 5라고 되는 거다. 공차 구했지? 그치? 첫째 항 구했지? 그럼 요걸 통해서 AN 만들 수 있어요. AN은 첫 번째 항 5 플러스 n-1 곱하기 4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항 세울 수 있겠다. 그치? 요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이게 정석적인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의미부여해서 이야기하는 게 요거고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SN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쪼르륵 가서 n-1번째 항 지나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이야기하는데 얘의 식이 누구냐면은 2n제곱 더하기 3n이네. 이렇게 표현된 거 맞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말고 sn-이라고 써볼까? sn- 함수 sn- n 대신에 n-를 집어넣은 거잖아.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초항부터 여기 있는 요항까지 합이니까 의미적으로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쪼르륵 가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고 함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n-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1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치? 함수. 이건 누구예요? 식 전개 쫙 해보니까 밑에 쓸게. 요거 2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2 정리 안 할 거야? 플러스 3n에다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그 두 식을 빼잖아. 빼잖아. 이렇게. 밑에 있는 식 뺐다. 그럼 좌변은 누가 남냐면 sn-1 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식은 얘 속어 되고 뭐 남아요? an 남는다. 그치? SN에서 SN-를 빼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 빼면은 n번째 항밖에 안 남아. 그치? 그게 누구랑 같아요? 얘랑 얘 차이랑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2n제곱 소거되고 3n 소거되고 나머지 식 그대로 밑에 거 빼서 나왔더니 4n 나오고 플러스 1 나옵니다. 이렇게 된 게 일반항 AN이다. 근데 요식 정리해보잖아. 정리해보면 뭐가 나와요? 얘도 4n 플러스 1 나와. 이렇게. 이거다. 그래서 얘가 정석적으로 SN이 나왔을 때 AN을 찾는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원래는 얘가 맞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의미부여를 막 했잖아요. 여기다가 선생님 보면서 의미부여했으니까 이렇게 가도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게 더 니네가 파악하기 더 쉽지 않을까? 쉽다. 오케이?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니까 요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한 발 한 발 더 갑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계속 어떤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 있고 수열 AN이 있습니다. 수열 AN이 있는데 수열 AN에 의해서 SN을 띡 만들어봤더니 SN이 누구냐면 2n 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4야.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선생님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 다시. 수열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원래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 아니야. 수가 나열돼 있잖아. 다 수열이야.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수가 막 나열돼 있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는 거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배우고 있는 거고, 물론 여기 있는 수열이라고 써 있으면 규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완벽하게 등차 수열에 의해서 등차 수열이 나온 부분합 아니야. 알겠지? 왜? 상수항 있잖아.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규칙 파괴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얘는 규칙 파괴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리지널로
오리지널이야. SN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오리지널로 첫 번째 항 구해볼게요. 첫 번째 항은 S1이야 그냥. 오리지널 가는 거 오리지널.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해서 이거 얼마? 9야 첫 번째 항. 이렇게. 그럼 두 번째 항 구해볼까?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아니야? 두 번째 항은 S2에서 S1을 뺍니다. 얘가 두 번째 항이야. 그렇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 빼는 거잖아. 얘가 두 번째 항이에요. 한번 빼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S2가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4에서 빼는 거야. S1을 얼마씩 봤을 거야. 2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4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2가 나온다. 됐지? 그럼 다시 세 번째 항도 한번 가볼까? 세 번째 항은 누구냐면은 똑같아. S3 빼기 S2예요. 이렇게. 맞지? 그러면 S3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잘 이해만 해봐. 이해하면 쉬워. 플러스 4가 있고 여기에서 뺍니다. 누구를?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플러스 4를 뺍니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규칙 파괴자가 완성이 됐는데 봐봐. 두 번째 항 잘 보잖아? 그 플러스 4라는 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줘. 왜? 어차피 여기 두 개 빼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영향을 안 줘. 여기 세 번째 항 구할 때 영향 줘? 안 줘. 이렇게. 4가 있으나 마나 똑같다고. 그럼 첫 번째 항 다시 여기 있는 플러스 4라는 규칙 파괴자는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만 적용이 돼요. 첫째 항에. 오케이? 아, 그럼 상수항이 붙어있다. 그러면은 규칙 파괴자야. 그치? 어떤 규칙 파괴자냐면은 첫 번째 항만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도록 만드는 규칙 파괴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항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항 이후에는 SN이 뭐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4가 있으나 똑같으니까 2n제곱 더하기 3n이라 생각하고 일반항을 구하면 두 번째 항 이후에 대한 일반항이 나온다. 됐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항 이후의 일반항은 누구예요? 아까 구해놓은 거 똑같이 했지 일부러. 4n 플러스 1입니다. 그러고 첫 번째 항은 누구? 요거야 요거.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나오는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9야. 얘는 언제? n이 1일 때는 9야. 그리고 4n 플러스 1이야. 요건 언제 4n 플러스 1이냐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두 번째 항 이후에는 4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요거예요. 됐나? 그래서 이거 상수가 붙어있잖아? 규칙 파괴자다.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은 이렇게 가볼게요. 어떤 수열의 합 SN이 쉽게 하자. n제곱 플러스 몰라. n 플러스 3이야. 이렇게 해볼까? 규칙 파괴자지, 그치? 요거는 일반항을 찾으러 갈 건데 초항은 뭐 한다고? 그냥 1 대입해서 구한다. 첫 번째 항 A1은 어떻게 구해요? 1 더하기 3입니다. 이게 누가 5가 될 거고. 왜? 상수가 붙어 있으니까 따로 구하는 거지. 두 번째 항 이후에는, 그치?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an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 요거 상수가 됐잖아. 이렇게 했듯이 똑같이 구합니다. sn에서 sn-1 빼도 되고요. 또는 sn을 뭐라고 간주하고 요 이후에는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간주하고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 이해 잘 되고 있지? 그럼 요거라 하면 얘는 첫 번째 항 말고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구한 첫 번째 항 말고 공차는 얼마예요? 공차는 2야.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첫 번째 항은 2야.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일반항을 세워보잖아? 그럼 an이 누가 나와요? an이 2n 나온다 이렇게. 맞지? 2n 나온다. 요렇게 구해도 똑같이 나오니까 니네 편한 대로 잡아서 하되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요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됐나? 이 규칙 파괴자가 생각보다 저 들었을 때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다시 9번. 첫 번째,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고요. SN이라고 한다. SN이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2n이야. 됐지?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 각각 구하세요라고 해서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다 필요 없고 일반항 구할 거야. 부터 한번 가볼 거다. 나는 AN 구할 거야. AN 구해. 여기 첫 번째 풀이 방법, AN 구할 거야. 이렇게. 그렇지. AN 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지. 1번. 나 배웠다. SN 형태 배웠다. 상수 없잖아? 정상이에요, 정상. 요거. 그렇지. 여기는 2차 계수에 얘 2배 하면 공차가 나오네? 맞지? 그래서 얘는 얼마? 여기다가 2배 하는 게 공차야. 그래서 공차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야.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정상이잖아, 얘는.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일반항 구하자. 일반항 구해요. AN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야 라고 해서 정리하면은 얘가 1반항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 아니야. 나는 그냥 갈 거야. 이거 말고, 그냥 AN 구해볼 거야. 라고 하면은 AN은 어떻게 표현한다 했지? 의미적으로 SN에서 SM-1 빼면은 얘가 일반항 AN이 나온다. 그치? 이렇게 해도 물론 상관없어.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2N에다가 빼는 거예요. 누구를 빼요? SM-1을 뺍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N-1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1 요거 연산해서 빼도 AN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야, 이거 다 귀찮아! 그래서 그냥 갈 거야. 그냥 첫 번째 항, 열 번째 항 구할 거야. 첫 번째 항은 S1이랑 같아. 이렇게 가자, 그냥 이렇게. 그렇지? 열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초항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고요. 열 번째 항은 10대 2표 얼마? 마이너스 300 플러스 20에다가 빼자. 뭘 빼? 9대 2 한 거 빼자. 그치?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 곱하기 81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9만큼 빼도 열 번째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방법이 있으니까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풀면 되겠다. 그치? 뭘 해도 다 정답입니다. 알겠지? 다시 2번 가볼까? 2번? 2번은 이렇게 가요. SN이라는 요 수열에 대한 부분합이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돼 있다. 일반항을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초항부터 구합니다. A1은 S1이라고 해서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1 얼마? 5예요. 이렇게 구했다. 됐고,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는 SN을 뭐로 간주하고 이야기하자. n제곱 더하기 3n이라고 간주하고 이야기해도 일반항이 나온다. 그치? 그만 요 수열에 대한 AN은 공차는 얼마고 2고 원래 정상이었다면 초항은 얼마예요? 4겠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요걸 통해서 만든 AN은 누구냐면은 요거다. AN은 2N 플러스 2예요. 이렇게. 공차 2니까 여기 2 붙였고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니까 2N 플러스 2다. 그래서 초항은 5고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요 수열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항이 될 거다. 그리고 선생님 요거 말고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해도 돼요.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SM 빼기 SM-1이야. 라고 해서 구해도 물론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SN이라는 건 누구예요?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1이고 그치? 빼기 SM-를 전개해 써볼게요. 그냥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n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그치? n제곱 3n 1 n제곱 3n 1 소거됐고 남은 결과 써봤더니 얼마냐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2n이지 여기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플러스 2입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얘가 됩니다. 라고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니네 편한 대로 잡아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다시 얘기하는 거는 시야를 많이 넓혀놔야 됩니다. 알겠지? 많이 넓혀놔야 돼. 대수잖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거 되는구나. 저거 되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거 다 넓혀놔야지 나중 되면 편합니다. 알겠지?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 답 나왔다 좋아할 거 없고 지금 배우는 거니까 방법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또 잘 받으면 돼요. 4번 갑니다. 지금 뭐 앞에 있는 고1 과정을 좀 까먹기도 했을 거고 뭐 이렇게 한번 볼게요. AX 3승 더하기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0이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 3차 방정식에 대한 세 근을 뭐 알파야 베타야 감마야 이렇게 한번 써볼까? 세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다. 그렇지? 이렇게는 기억이 나니? 근계수 관계? 오케이. 도영이 오케이. 근계수 관계예요. 이 세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렇게. 두 근씩 곱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요거는 얼마냐면은 A분의 C입니다. 그리고 세 개 다 곱해. 알파 베타 감마 요거는 마이너스 A분의 D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거기 있는 게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고제. 요거는 이렇게 가면 좀 편하겠지. 여기 있는 식이 요거예요. x 3승 더하기 3x 제곱에다가 이거 안다. 그럼 뭐야? 세근의 합 안 해. 오케이 됐어. 마이너스 kx 몰라? 그리고 마이너스 안다. 세근의 곱 안다. 인데 세근이 등차수열 이뤄. 세근이 합 아는데 세근이 합 아는데 등차수열 이루니까 a 마이너스 t랑 a랑 a 플러스 t야. 이렇게 놓고 시작해요.
됐지? 아, 그러면은 근계수 관계의 세근의 합했더니 얼마? 3이 나오는데 걔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얼마? 마이너스 3. 아, 오케이. a 나왔다. a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근을 재정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d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시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곱도 알잖아. 마이너스 1분의 2야. 세근의 곱 곱했더니 마이너스 달고 마일 마이너스 d 마일 플러스 d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얼마라고? 6이에요. 이렇게 됐다. 그럼 d값도 나오겠네, 그치? 전개 쫙 해봤더니 누구예요? d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6이다. 그래서 d제곱이 얼마구나? 7이구나. 뭐 선생님 잘못했나? 1 빼기 d제곱 마이너스 d제곱 빼기 6. 오씨, 뭐야 이거. 아무튼 그래서 d값이 누구야? d값은 루트 7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 얘가 세 근이다. 이렇게. 그래서 k값은 어떻게? 두 근의 곱의 합이야 라고 해서 k값 구하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4번은 6번 고대 이집트 수학 문헌인 요거는 이런 문제를 기록했다. 5사람에게 120개의 빵을 나눠줘. 그때 각자 배당 받는 몫이 등차 소열 1호 5개가 등차 소열 1호 총합은 120개야. 그래서 보니까 잘 놓은 것 같은데 a-2d와 a-d와 a와 a 플러스 t a 플러스 2d 이렇게 5명의 배당 몫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다 더하면 얼마래? 120이래. 다 더하잖아? 그럼 얼마가 나와요? 5a가 나옵니다. 5a가 얼마예요? 120이다. 그럼 a는 얼마냐면은 5, 4, 20, 5, 20, 5, 4, 20, 24개예요. 그럼 제 배치, 얘 얼마? 24 마이너스 2d. 얘 얼마? 24 마이너스 d. 얘는 24. 얘는 24 플러스 d. 얘는 24 플러스 2d.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는 사람의 몫의 합이, 얘네 두 개의 합이 얼마? 48 마이너스 3d가 나머지 세 사람 몫의 7분의 1이다. 나머지 세 사람 몫 다 더하잖아? 그거 얼마예요? 24니까 72인가? 72 더하기 3d에 얼마야? 7분의 1이다.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맞죠? 얘가 성립하도록 골라볼까? 왜 잘못했어? 맞지? 이거다 이거. 양변 7 곱합니다. 그래서 계산 좀 쉽게 하려고 얘는 24 곱하기 2지 7 곱했더니 24 곱하기 14에다가 마이너스 73 21d 이거는 72에다가 플러스 3d라고 이렇게 표현됐다. 여긴 얘는 24 곱하기 3이에요. 2항 정리하자. 2항 넘어와. 2항 넘어가. 그렇지? 그러면은 24 곱하기 얼마가 11이 얘 넘어갔더니 얼마지? 24d지. 24d랑 같다. d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d가 11이네? 그럼 여기 몇 개 받아? 얘 2개 받고 얘는 11 뺐더니 얼마예요? 12개 받고 얘는 24개 받고 맞아? 11 뺐더니 13개지. 이렇게. 그리고 11 더했더니 얼마예요? 35개 받고 얘가 11 더했더니 얼마? 46개 받습니다. 이렇게. 맞지? 근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몫은 몇 개야? 라고 해서 46 나오겠다. 야, 안 어려운데? 여기까지 잘 세운 것 같은데?